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그 등급이 되고 싶어 하는 등급, 그러니까 6급 이하입니다. 5108, 그러니까 흉복부 장기 장애자.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자. 허혈성 심장 질환자는 역시 에, 일단은 그 지금 이 바꿔서 얘기하면 흉복부 장기 장애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실 때 자, 그럼 6급 이상의 상위 등급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로 크게 대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여러분은 6급 이상 5108호의 상위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화면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알 정도로 제가 이게 글씨는 좀 적지만 화면에 정확히 좀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아직 저희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빨간색으로 된 구독 버튼, 자 물론 무료입니다. 버튼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께도 힘이 되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흉복부 장기 장애자 6급 이상,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 6급 이상 상위 등급 요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좌주간지. 우리 심장은 좌주간지와 우주간지, 그러니까 좌주간지 이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외라고 표현을 하면 좌주간지가 아니고 우주간지입니다. 자, 그래서 좌주간지 관상동맥 또는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그러니까 우리 심장은 좌축이 주심방이 되고 우축이 부심방이 됩니다. 그래서 좌주간지 관상동맥 또는 좌하행 관상, 그러니까 그 주심방이나 또는 주심방의 하단 쪽에 하행 관상동맥, 하양 쪽에 붙어 있는 관상동맥. 일단 관상동맥의 근위부, 그러니까 근위부는 그 가까운 데죠. 좌주간지 관상동맥 또는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그러니까 아까 관상동맥의 근처에 있는 근위부에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제가 했던 좌주간지 관상동맥 또는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지금 글자 그대로 따라 읽으면 해석하면 됩니다.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하시려고 노력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와 이런 경우에는 6급 이상이 상위 등급을 6급 이상으로 5108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혈관이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들은 다 혈관이 있는데 심장 혈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를 생성을 해서 온몸에 좀 여기서 이제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그 주요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으로 하려면 주요 혈관이 100%로 돼서 태어날 때부터 100% 돼 있어서 건강한 사람은 100%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70%까지 100%에서 70% 이상의 협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좁아졌어야 돼요. 그 혈관이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라고 하는 것은 70% 이상의 그 협착률, 혈관이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졌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런 경우에 6급 이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만 지금 협착이 70%만 70% 이상의 협착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단 조건이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나 운동 부하 검사를 받아서 초음파 검사나 운동 부하 검사. 운동 부하 검사는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그 달리기 하는 거 뛰는 거 있잖아요. 뭐 헬스장에 가도 뛰는 위에서 뛰면서 이제 그게 운동 부하검사.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 뛸 수가 없습니다. 숨이 아파서. 더군다나 허혈성 심장 질환은 지금 그 호흡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운동 부하 검사는 좀 하기 어렵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대신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초음파 검사나 운동 부하 검사를 해서 거기서 심근 허혈, 심근 허혈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답변은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심장에 피를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심근 허혈이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나 운동 부하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다는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제 이분도 6급 이항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심근경색 진단, 심근경색증 진단,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자. 다시 말하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자가 관상동맥 우회술을 했고 수술이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어도 약물 치료 중인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일단은 여러분이 이게 심근경색은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가장 좀 중한, 그러니까 좀 심각한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심근경색증에 내가 진단을 받으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관상동맥 우회술, 그러니까 관상동맥을 우회술이라는 것은 이제 어차피 수술이잖아요. 수술 교체했거나 아니면 확장했거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내과적 중재술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얻은 것을 받든지 받거나 약물 치료 중인 자, 그러니까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자나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자, 이분들도 6급 이상 요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주의를 많이 하시라고 한 내용들은 정말 언제든지 이 검사를 정확히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해를 하셔야 내가 이 정도 된다. 그럼 내가 준비를 여러분께 항상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일단은 보훈병원보다 상급 병원인, 그러니까 대학병원으로 간 게 제일 편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대학병원에 가면 보통 의대 교수들이 나와서 과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병원에서 또 치료도 하고 진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받은 이 진료나 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보훈병원에서 일단 준비한 것 이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훈병원에 가서 이런 지금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좀 이건 내가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밖에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라고 의심이 된다면 바로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소요가 좀 되지만 이게 등급 하나 차이가 평생을 평생뿐만 아니고 배우자에게까지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등급이 6급 이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은 꼭 6급 이상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할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만약에 그게 좀 불만스럽다, 내가 이보다 더 아픈데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지 말고 지체 없이 대학병원에 가서 흉복부 장기 장애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아갖고 그 의사 진단서하고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기록하고 그리고 CD나 MRI 그걸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함께 제출을 하면 나중에 좀 늦어서 제출하기 어렵다 하면 이 신체 검사를 받고 그 후라도 나중에 저에게 어떻게 이것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별도로 상담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은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뭐 엉터리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 상의가 이렇게 아픈데 못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만 하면 꼭 받아야 되는데 받을만 한데도 내가 준비를 다 못해서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차이라는 것이 이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봉급 한 번 받고 못 받고 차이가 아닙니다. 1년, 2년 받고 못 받고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취업을 뭐 5년 동안 못 하더라도 이제 그 차이보다 더 큽니다. 왜냐면 내가 이 받음으로써 자기 유족이 내가 사망을 하더라도 유족에게 이게 연계가 되어서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건 차이는 너무너무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꼭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무조건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전화상으로는 제가 전화가 많이 와서 다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받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보다는 일단 문자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질문 내용을 제목을 써서 주시면 내가 언젠가는 이제 그 순서대로 도착하는 순서대로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틈을 내서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구독 회원이 돼야 되고 물론 무료 회원입니다. 그래야 또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제가 여러분의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럴 경우는 여러분께서 의뢰를 하시면 또 진행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이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협심증에서 협심증은 초기 단계로 보면 되죠. 1단계. 그리고 심근경색은 중단계, 그러니까 위험한 단계. 그러니까 초기와 여긴 초기, 중기, 뭐 말기가 아니고 두 가지 증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은 초기 단계. 그리고 심근경색증에 해당이 되면 상당히 중한 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증까지 가면 곤란하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께 한 그 화면에 다 지금 띄워놨기 때문에 그걸 메모를 해놓고 메모를 하지 않아도 하단에 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단 설명란에 다 기재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하단에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6급 이상 상위 등급 요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을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국가유공자법 시행 규칙이 보면 별표 4라고 나와 있어요. 별표 4. 이거 어디 들어가면 되느냐? 보훈처에 들어가면 사이트 열어보면 이제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근경색까지 지금 저는 이제 심근경색 그 단어가 나오면 일단 저에게 상담이 오면 거의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준비가 잘 안 돼서 또 혹시라도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된 것과 안 된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신동이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시골에서
근데 서울대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3수, 4수, 5수까지 하면서도 기어이 갑니다. 자, 그러면 3수, 4수, 5수까지 해서 한 번 재수해서 떨어지면 안 가버리면 서울대학 영원히 못 가는 거죠. 그런데 5수까지 해서라도 서울대에 갈 수만 있으면 가는 게 좋죠. 이제 물론 서울대라고 해서 좀 이제 그 예가 좀 적절치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사법고시 있잖아요. 사법고시 내가 판검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10번 해서 뭐 이번에 뭐 저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는 뭐 9번 만에 됐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 9번, 8번 하고 실패해서 다시 안 하면 영원히 판검사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합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했던 그 5년이고 6년이고 7년, 8년, 9년을 들였던 공이 역시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되죠. 자, 좀 이해가 좀 여기가 동떨어진 이해가 됐지만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급 이항 그러니까 협심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또 다시 바꿔서 말하면 흉복부 장기 장애자라고 말을 바꿔서 한다고 했습니다. 협심증에서 출발해서 일단은 심근경색 환자까지 합쳐서 흉복부 장기 장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꼭 6급 이항을 내가 쟁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처 배우자까지 나중에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뭐 한번 해보고 안 된다 하면 끝나고 또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는 내가 지금 현재 질환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만큼 지금 심각한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 준비, 그러니까 제출하는 준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안 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제 저에게 꼭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를 주세요.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기꺼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설명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께서 이제 왜냐하면 또 하단에 제가 또 해놓을 거고 그 하단만 보셔도 또 상세하게 읽어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또 언제나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할 테니까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께서 혹시 여기에 해당되신 분은 꼭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이 등급을 여러분께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 등급을 받고 나서 평생을 그래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께 장황하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도 그렇다면은 설명란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그래도 내 설명이 듣고 싶다 하면 문자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